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10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 밑에서 자란 터라 제 아이한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는 게 누구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제 나이 1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의 재산에 눈이 멀어 흥청망청 쓰다가 사기꾼에게 단단히 코가 꿰어서 그걸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늘 회사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엄마가 한 행동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기에 그 영향으로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지만 사춘기 행동을 받아줄 부모가 없었고 어쩌다 아빠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그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제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아빠였지만 저도 아빠에게 감사한 점도 있었죠. 아빠가 꽤 큰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것이었죠. 아빠는 당신이 바쁜 대신 언제나 저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고 돈이 많으니 저는 늘 경제적으로 아쉬운 일이 없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빠와 단 둘이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티를 내지 않으려 제가 가진 돈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했고 저희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제가 아닌 저의 돈을 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고 들면서 혼자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저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을요. 집에 돈이 많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오히려 티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저와 연애를 하게 된 남편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와 다르게 말이 많고 또 사람의 기분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오로지 저 하나만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랬기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까지도 경제적인 것들을 모두 오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나 친구들처럼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을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당연하게 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 건물도 하나 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자기 부모님이 저희 아빠에 비해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그걸 결혼 전까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돈이라면 저희 집도 꿀리지 않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부녀가 너무 검소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시지만 10년도 넘은 양복을 아직도 수선해서 입으세요. 제가 뭐 살가운 딸도 아니고 아빠의 옷까지 챙기지는 않아서 아빠는 상견례장에 당연히 그런 양복 중 하나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 단정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마냥 단정하게만 입고 상견례장에 갔는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무례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어쩌면 이 결혼을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아휴,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이러고 나와? 엄마, 다 들려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그래서 엄마가 결혼은 좀 두루두루 보고 하는 거라고 했지? 너는 애가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속으로 당황하긴 했지만 워낙 긴장을 하고 있던 탓이었는지 문제를 삼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앉아 계셔서 상견례 자리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정이 어찌되었건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식당 예약을 제가 했는데 음식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에 부족함 없이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아무쪼록 사위를 좋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 아빠는 시어머니의 고상한 말에 아주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하셨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저는 놀랄 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고상함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저희 남편이라도 같이 나왔으면 사돈어른께서 조금 편하셨을 텐데 하필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저만 나오게 됐네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아, 네. 순간 저는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고 저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빠가 야속했고 조금은 원망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엄마처럼 이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줄곧 생각한 저였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 혹여 저희 아빠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속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가 어려운지 자꾸만 냉수를 마셔대는데 저는 어서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길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쉽게는 아니었지만 걱정한 것에 비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는 앞으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가니 저를 기다리는 건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막말이었어요. 야, 내가 진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네 얼굴 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니네 아버지 원래 그러시니? 아니면 뭐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억지로 결혼시키시는 거래? 내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열이 뻗쳐서 잠을 못 자.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 아빠가 원래 말수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셔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에요. 정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이 몰라. 난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결혼 엎어버리고 싶었어. 사돈지간인데 어쩐지 무시당한 것 같단 말이야. 네가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무시당할 사람이니? 시어머니는 나름 건물주 부인이셨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무시당할 입장이 아니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의는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 관리는 모두 시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건물에 들르는 날엔 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나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변명처럼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똑히 들어. 네가 시집을 늦게 왔어도 우리 집 맏며느리라고 뭔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난 첫째고 둘째고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만 예뻐해 줄 거야. 그래서 재산도
예쁜 며느리한테만 줄 거니까 너 앞으로 행동 잘해. 너도 우리 집 건물 있는 거 알지? 너도 솔직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금수저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너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처럼 나 무시할 생각하지 말고 효도해라.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이 건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남편이 금수저라 무언가 바라고 결혼을 한 건 맹세코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재산을 앞세워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가뜩이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잔뜩 긴장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장만 가득 받으시고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시키더군요. 어머니, 이걸 저 혼자 다 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이래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나는 거야. 으휴, 며느리가 있으면 뭐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인걸. 이번만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잔뜩 짜증이 나서는 저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전히 입으로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리에 전혀 감이 없던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총총총 썰어서 가진 양념에 묻혀 라는 식으로 모든 설명을 대충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됐지? 이제 네가 직접 해봐 하시며 주방을 나가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며 저에게 다가와 내가 도와줄까? 당신보다는 내가 요리는 좀 하잖아 라며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더라고요. TV 속에서나 봤던 장면을 저는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머,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엄마, 나 할 줄 아는 거 많아. 뭐? 너 평소에도 니네 집에서 그러고 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괜히 저 도와준다고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하네요. 정말이지? 너 행여라도 내 아들 부엌일 시키지 마라. 나는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의 등을 떠밀며 주방을 나가셨는데 왜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들이 주방 일을 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다시 시댁 주방에 남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저보다 4년 빨리 시집을 온 동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목이 빠지게 동서를 기다렸죠. 동서네는 멀리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얼굴을 잠깐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집들 보면 그래도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음식도 하고 시댁 욕도 한다기에 저는 동서가 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고 저는 핸드폰 속 레시피에 의존하며 시어머니가 만들라고 하는 모듬전과 LA갈비 그리고 잡채와 각종 나물 무침 등을 만들어 상을 차렸는데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밥이 왜 이리 늦냐며 저에게 짜증을 내셨고 시아버지는 배고픔을 참다 못해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셔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죄인의 기분을 느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양손에 과일과 명절 선물 세트를 사들고 동서네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가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가게 정리하고 출발했더니 시간이 이렇네요.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야 혼자는 무슨 나랑 같이 했지. 그리고
너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다가 늦은 건데 괜찮아. 요즘도 가게가 그렇게 잘 돼? 말도 마세요.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요. 어머, 뭘 이런 걸. 이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사가 잘 돼서 용돈 좀 넉넉히 넣었어요. 아, 식사 중이셨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말도 마라. 이게 음식인지 뭔지. 네 형님은 손이 아주 똥손이야, 똥손. 제가 빨리 와서 같이 해야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별명이 장금이거든요. 다음 명절엔 제가 빨리 와서 형님 음식 좀 가르쳐드려야겠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동서랑 도련님은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대충 먹었어요. 당연히 이 시간이면 다 드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 왜 휴게실에서 밥을 먹어? 에휴, 뭐라도 제대로 된 음식이 있어야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이러다 우리 큰아들은 굶고 살겠어. 아니야, 나 밥 잘 먹고 다니거든. 괜히 엄마는 이 사람 기죽이고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 형님은 새색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 다 하셨으면 저랑 과일 먹고 놀아요. 이번에 김포에 있는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었니? 그래, 이번에 거의 3배가 올랐잖아. 내가 인생 말년엔 팔자가 확 필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오자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거실로 가셨어요. 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남은 음식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걸 또 저 혼자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자기 동생에게 붙들려 고스톱판에 껴있고 하하호호 시어머니와 동서는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저 혼자 주방에서 이게 뭔가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다 끝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커피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도 마실 거지? 2잔이요. 마치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동서는 해맑게 저에게 커피를 주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먹고 싶은 거니 네가 타서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서와 나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가스불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저는 동서 내외에게 줄 커피를 가지고 주방을 나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면서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듯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니네들은 시댁이 이렇게 잘 사니 얼마나 좋니?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이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참 막막했는데 이렇게 내 덕에 건물도 사고 건물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 안 그러니? 이게 다 너네 몫이 될 텐데 니네 이 재산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벌써 그 비슷한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건지. 응당 자식이라면 돈이 없어도 부모에게 잘할 텐데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물려받고 싶으면 당신 내외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동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 건물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 거예요. 여태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요.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니? 아휴,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게 근처에 있고 너처럼 예쁜 것이 그 멀리 있다니 내가 아주 서운해. 너 이참에 우리 건물에 니네 가게 분점 낼래? 여보, 우리 건물 1층에 얘네들 가게짜리 있지 않아요? 있기야 있지.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질 않아서 문제지. 그건 그래요. 우리 건물 위치가 워낙에 좋으니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내가 봐서 둘째 니네 분점짜리 만들어 볼게. 니네 여기서도 장사하면 좋잖아. 어머, 그럼 저희야 너무 좋죠. 제가 만약 여기에 분점 내면 진짜 잘할게요. 아, 형님, 아까 제가 과일 사왔는데 그것 좀 깎아오실래요? 그게 비싼 과일이라고 해서 제가 꼭 어머님 드리고 싶었거든요. 형님,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니까 과일 좀 부탁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동서는 연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을 시켰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동서가 늦게 온 탓인지 시부모님은 주무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겨우 저는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펼 수 있었어요. 당장에 가까운 저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남편 역시 제 눈치만 볼 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시집가면 명절이 싫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첫 명절을 끔찍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뻑하면 저를 불러 이것저것을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와 동서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데 저도 슬슬 참을성이 한계에 닿았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 전 연초에 승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이 바빠졌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일로 바쁘건 말건 당신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셨어요. 예, 너 이따 보쌈용 고기 좀 사와라.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 좀 삶아 먹게. 너 고기 삶을 줄은 알지? 모르면 네 동서한테 물어봐. 그리고 오늘은 퇴근 시간보다 좀 빨리 와라. 고기 삶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저기,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야근 핑계 대는 거니? 그럴 리가요. 진짜로 일이 바빠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승진해서 일이 많아요. 어머, 별꼴이야? 너 지금 승진했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뭐 그래봤자 월급쟁이 얼마나 번다고. 너 내 말 벌써 잊었어? 너 나한테 계속 이런 식이면 난 너한테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저는 어머님 재산 하나도 탐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제가 언제 퇴근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봐주세요. 보쌈이 드시고 싶은 거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까요? 됐다. 잘난 너는 그 중요한 일 하시고 난 그냥 쫄쫄 굶을란다. 이래서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 되는 건데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몇 푼에 아주 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네. 너 각오해라. 지금 네가 네 무덤 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그런 스트레스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향하는 일이 많아 한참 사이가 좋아야 할 신혼인데도 저희는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고 힘들어도 그걸 남편한테 풀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더군요. 초반에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남편도 점차 지쳤는지 나중엔 도리어 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꽤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지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버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우리 부모님 건물이 얼만데 괜히 자기 바쁘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하면
멀리 사는 철이만 논하게 생겼잖아. 지난번 명절에 재수씨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나보고 그 건물 받자고 회사 그만두고 동서처럼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귀라도 뀌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솔직히 그 건물만 받으면 자기나 나나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건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부모님 저렇게 정정하신데 그 건물 물려받자고 직장을 그만둬? 당신 바보야? 그야 시간 좀 지나고 잘 말씀드려서 미리 달라고 하면 되지. 퍽이나.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 부모님 건물에 1도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 내 일이 좋고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쓰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 자기는 욕심이 없어서 탈이야. 원래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던데 가만 보면 우리 자기는 그 반대라니까. 난 자기랑 달라. 그 건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도 어느 정도는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적어도 남편이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시기에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의 건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명절이 돌아왔어요. 동서는 지난 명절처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 늦은 저녁에 시댁에 왔죠. 저는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나 싶은 생각에 집에서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해 간 탓에 그래도 두 번째 명절은 전에 비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저를 의식하는 듯 온갖 애교와 알랑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는데 동서 속이 빤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도 건물 청소며 관리며 어머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럼 네 시아버지는 다 좋은데 꼼꼼하지가 못해. 그래서 내 손으로 해야 문제가 없지. 우리 어머님 힘드시겠다. 제가 1층에서 가게라도 하면 제가 매일 청소며 관리며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오죽할까. 너는 나를 닮아서 야물딱져서 아주 딱이지. 기다려봐라. 내가 1층 사람들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든 니네 가게 자리 만들어 볼게. 정말요?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분점을 내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거든요. 요즘 가게 차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 구세주세요. 너 그래도 새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당연하죠. 그 건물 짜리면 장사가 돼도 더 잘 될 텐데 제가 월세는 물론이고 용돈도 아주 팍팍 드릴게요. 그래, 며느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누구처럼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팍팍 내세우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다니까. 어머, 어떤 며느리가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재수 없어요.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 아, 맞다. 그나저나 그날은 너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날이요? 아, 그날. 당연하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신데 제가 그날은 일찍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도 한 바퀴 돌고 해야죠.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날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정말? 아우, 너는 정말 센스가 만점이라니까. 나 닮아서 손도 크고. 뭘요? 당연한 거죠. 형님도 그날 회사 휴가 내실 거죠? 아, 저는 그날 봐야 알아요. 다음 달도 아니고 3달 뒤라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가급적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낼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회사에서 많이 중요한 일이라서. 쳐봐라.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아주 일한다고 저 혼자 유세를 떤다니까. 직장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형님, 이건 그냥 제가 먼저 시집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 후에는 일보다는 집이 먼저예요.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동서의 선을 넘는 태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코앞도 아닌
3달 뒤 일정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는 것도 웃긴데 감당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부들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먼전 명절에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그날은 제가 집을 나간 건 신경 쓰지 않았고 다 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온 남편은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팽하니 시댁을 나갈 수가 있어? 당신 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알아? 자기 재산 다 처리해 준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깟 재산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데 나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당신이야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난 자기가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실망?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당신도 솔직해져 봐. 당신도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회사 일하는 거 아니야. 일이 좋다는 말 같지도 않은 가식 그만 떨고 눈에 보이는 재산에 집중하자고. 재수씨 반만 따라가 봐라. 뭐라고? 지금 사람을 어디다 갖다 붙여? 그렇게 돈이 좋으면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살랑거려. 왜 자꾸 엄한 나를 시키는데? 그리고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도 나한테 동서처럼 하라는 거야? 또 그 소리. 나도 자식이야. 당신이 자꾸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면 나도 장인어른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난 뭐 장인어른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뭐라고? 우리 아빠가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한테 무례하게 한 적 있어? 난 100번 1000번 무례하게 하셔도 괜찮아. 근데 나도 솔직히 처가 덕보고 싶지 않겠니? 물론 내가 당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당신 집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말에 이해는 갔어요. 저희 아빠가 혼자 사시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냐며 원룸에서 지내시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이라니. 저는 그제야 제가 믿었던 남편이 영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이 식어버리는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인지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행여 자기한테 아이 맡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 길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이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부모 손에 자란 아이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 너무나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미리부터 휴가를 쓰려고 했지만 입덧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일이 많이 지체되어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들하고도 미팅 날짜가 맞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을 하고 뒤늦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고 생일상을 차린 동서는 희죽거리며 저에게 얄밉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선 시어머님의 생신이니 참자고 가슴으로 참을 인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저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나도 네가 내 생일 잊어버린 줄 알았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또 그 대단한 일 때문이겠지. 가만 보면 니네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 네 동서를 봐라.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 많은 음식 다 준비하고 나랑 백화점에도 가고 여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이 뭐 놀다 왔나요? 그나저나 케이크 사러 간 이 사람은 왜 여태 오지 않지?
천천히 와도 되지 뭐. 네 아버지랑 같이 갔잖아. 부자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느라 늦는가 보다. 그나저나 석이는 언제 온다니? 아, 그게 요즘 그이도 바쁜지 말을 못해서. 안사람이 돼가지고 지 남편을 아주 방치를 하는구나. 옛말에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잘해봐. 그럼 내 아들이 너한테 말을 안 했겠니? 얼마나 살가운 앤데. 너랑 결혼하고 얼굴에 그늘이 다 졌잖아.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그냥 내 재산 다 둘째한테 줄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 너는 그 잘난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아등바등 살면 되지. 안 그러냐? 저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시어머니 말에 웃고 있는 동서를 보고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할 텐데 태어날 아이한테 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래,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아니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제가 돈이 아쉽지 않거든요. 실례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뭐? 얘 하는 소리 좀 봐.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꽤나 당황한 얼굴을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도 궁금한지 시어머니의 대답에 집중하고 있었고 때마침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던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저와 계속 냉전 중인 남편이 집으로 오면서 판은 커질 대로 커져버렸어요. 여보, 얘가 우리 재산이 얼마냐고 묻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한 20억 되죠? 아, 20억이요? 잠시만요. 저는 그냥 차분한 모습으로 모바일 뱅킹에서 저의 계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계좌에 찍힌 금액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금액을 세시더니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쳐다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게 지금 얼마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거지? 어머 형님, 무슨 현금이 이렇게나 많으세요? 현금뿐인가요? 요 앞 큰 사거리의 코너 건물 아시죠? 그거 제 건물이에요. 저희 아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조회사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견례 뒤론 뭐 달리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요. 재산 하시는데 재산 물려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받을 재산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재산을 받으려고 아빠가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한심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뭐라고? 아니, 하고 다니시는 행색이 사장님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던데? 너는 니네 아버지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석이 너는 왜 여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나도 몰랐어. 그냥 작은 사업이 어려우신 줄 알았지. 어머 형님, 가족인데 이렇게 꽁꽁 숨기실 수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딴 마음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빠 사장이라고 분명 말했고요. 딴 마음? 오히려 이렇게 딴 마음 가지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돈이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돈에 놀아나는 물고기로 보셨죠? 저는 동서 같지 않아서 곶감 믿게 안 먹어도 되니까 동서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없는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제가 나오자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 저를 붙들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 잘못이고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당신 홀몸도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이랑 아주 연을 끊고 살게. 그 연 나랑 우리 애한테도 끊고 살아.
난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당신도 이젠 진짜 별로야. 왜? 이젠 내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나한테 들러붙는 거야? 아니면 이제는 처가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굴하게 구는 거니? 까놓고 당신이랑 나는 문제 없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고 오로지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억울하지.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수모를 다 겪었잖아. 나도 한때는 당신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나를 선택해줘서 그게 고마웠어. 근데 있잖아. 이미 난 당신의 바닥을 다 봐버려서 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정 싫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준비해.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할 생각이 없는지 저희 부부는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홀몸이 아닌 저를 위해 아빠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발로 뛰시며 저의 이혼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한때는 자식인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아빠였는데 아빠는 소송 때문에 알게 된 저의 결혼 생활에 남편과 시댁을 아주 끝장내겠다며 화를 내셨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걸려 저는 완전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으로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고요. 남편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진상을 부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무섭게 저를 대신해 남편을 상대하니 남편도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었어요. 아빠는 무엇이든 말하면 해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혼의 책임은 저의 몫인 것 같아서 아빠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아이가 크면서 돈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아이에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가 남자라며 여자인 저를 지켜주겠다는 감동의 말도 해주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하답니다. 이제 외롭지도 않고요. 인생에는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